안녕하세요. KB 자산운용 리츠운용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영규라고 합니다. 되게 좀 경직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제가 자산과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좀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리츠의 좀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리츠 하면 연관되는 이제 내용들이 금리 인상, 레고랜드 사태로 직격타 이런 좀 부정적인 어떤 단어와 계속 연동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이게 대부분의 지금 운용사들이 나와서 IR 하는 내용들이 저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리츠 시장에 대한 좀 싸늘한 시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리츠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자분들께서 많이 오셨으니까 체감하실 수 있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점심값으로 지금 얼마 정도를 지금 쓰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면 보통 한 10,000원 이상 정도 지금 점심값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00원 이하의 점심 식사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긴 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99년도 말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점심 가격은 평균적으로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거의 2배 이상 이미 점심 가격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명목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기자분들께서 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좀 심층적인 좀 기사를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희가 이제 노후 대책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해서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고 특히 보험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입하는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유를 얘기하시고 그 이유를 정립해서 나중에 20년 또는 10년 해서 연금을 저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받게 되겠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화폐 가치가 분명히 떨어진 상황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0년 뒤에 100만 원은 분명히 지금의 100만 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원금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리츠는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10년 뒤에 그 부동산 가격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은 최소한 부동산 가격은 올라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6% 정도 수준의 배당을 하고 있는 리츠들이기 때문에 6% 이상의 배당을 꾸준히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자님들께서 좀 많이 언급해 주시고 그런 관련된 좀 기사를 써주시면 지금 좀 부정적인 단어와 연관되는 리츠라는 상품을 좀 달리 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자분님께서 좀 많이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장 회사로는 막내인 상황이고요.
상장되자마자 아주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KB스타 리츠의 특징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KB금융그룹이 참여한 스폰서형 리츠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구조상 굉장히 우량한 임차인으로 장기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인데요. 저희가 지금 공모 당시에 말씀드렸던 이제 평균 배당 수익률은 한 7.8%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벨기에 자산 같은 경우에는 건강지수라고 그래서 건강지수에 연동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모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잠깐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상장 리츠들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프리-IPO 때 70%를 저희가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 공모 비율인 30%만 저희가 공모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프리-IPO에 참여하신 주주분들께서는 그 1년간 보호 예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유통 가능한 주식은 여기 보시면 KB증권이 인수한 금액을 제외하면 한 21% 정도 수준만 현재 유통 가능한 주식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주식을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주가는 다른 니치들에 비해서 많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구성상 저희 KB금융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한 53% 정도 수준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자산 구성은 벨기에 그 노스 갤럭시 타워가 90%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 10%는 영국 삼성전자 유럽 헤드쿼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자금 소요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벨기에 노스 갤럭시 타워인데요. 연면적 한 37,000평 규모이고요. 저희가 좀 특징은 건물이 A동, B동, C동 해서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혹시라도 만약에 자산 사이즈의 문제로 나중에 추후 매각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전체 면적이 한 13% 정도를 지금 벨기에 정부에서 데이터 센터로 이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식으로 하면 이제 세무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는 게 굉장히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국 삼성전자 유럽 헤드쿼터인데요. 그 영국 삼성전자 유럽 법인이 100% 전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트리플 넷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임대차 주요 조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모 당시 IR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물가가 오른 만큼 임대료를 상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지금 미츠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실 건데요. 저희는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물가에 연동해서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크게 전혀 걱정이란 말은 좀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벨기에 노스 갤럭시 타운은 지금 매년 그 건강 지수에 연동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조이고요. 영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임대료가 상승이 됩니다. 근데
이게 누적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요. 어, 뒤에 저희가 이제 예상 인상률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매년 물가 연동해서 상승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캡이 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가 이제 그 맥스 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4%까지는 인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주요 대출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에 저희는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벨기에 갤럭시 타운은 저희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년 동안은 사실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1년 단위로 저희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되는 조건은 뭐 다른 사항이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연체가 되거나 이런 사실이 없고, 이제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대출 연장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전체 대출 금리 조건이 1.2 플러스 유리보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 유리보를 저희가 이제 그 해지를 하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저희가 해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연장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5년까지 이 대출 기간을 저희가 뭐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까지는 금리 변동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실 것 같아서 민감도 이게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1.2 플러스 유리보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75%는 저희가 이제 고정금리로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네, 다만 25%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금리 연동해서 이렇게 이제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최대 유리보가 2%까지 이렇게 상승이 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한 50bp 정도밖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감소되는 상황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물가 연동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보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배당 수익률 말씀드렸던 상황에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익률을 좀 조정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비교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당시에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7년 평균 1.6% 정도 상승하는 걸 가정을 했고요. 23년도 인상률은 2.11% 이렇게 인상되는 걸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좀 내년도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공모 당시에도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보수적인 숫자를 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건강지수 인상되는 수치를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9월 달까지는 지금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헬스 인덱스 지수 상승을 봤더니 8.06%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실제 적용은 2월 달 건강지수인데요. 2월 달 건강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9월 달 건강지수 상승분만 적용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지금 벨기에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0.7 정도 이렇게 유리보 금리가 올라 있기 때문에 금리도 저희가 지금 변경된 어떤 이제 그 금리를 반영해서 1.38%를 적용해서 저희가 수익률을 저희가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희 공모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한 7.8% 정도 수준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예상 추정을 했을 때 평균 8.18% 정도 수준으로 한 0.4 정도, 0.4가 조금 넘는 정도만큼 저희가 수익률이 상승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3년도만 저희가 8.06%를 적용했고요. 24년부터는
그냥 저희가 예상했던 평균 한 1.6% 정도 인상되는 걸로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내후년도에도 또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리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해지 관련해서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벨기에 자산 같은 경우에는 3년 저희가 환해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 이제 2년 펀드 만기일 5년 뒤에는 매각하는 걸로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롤오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슈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벨기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년 지나는 시점에 롤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환율과 좀 비교를 해보면 걱정되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지금의 어떤 그 상황은 조금 아직은 좀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영국 이제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영국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 했는데 좀 그래도 수상이 좀 바뀌면서 좀 그래도 안정화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하실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각을 가정한 것도 저희가 LB 펀드가 2018년 말에 매입했을 때 매각한 가정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때 가정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물가 5년 누적 상승률을 한 18% 정도 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NOI를 추정했고, 매각 캡을 적용해서 매각가를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변경된 이제 인상률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NOI가 상승되는 것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좀 뭐 영국에 대한 어떤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냉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NOI 상승이 되는 만큼 자산 가치가 저하되는 일은 크게 발생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그 주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신뢰를 저희가 이제 받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저희가 도입한 게 그 투자심의위원회라는 이제 그 기구를 저희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신규 자산 편입하는 어떤 사항들이 생길 때 사전에 이제 주주들을 대표해서 이제 위원분들과 상의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주주들하고의 의견, 그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교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제 좀 재무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매월 재무성과 보고서라고 내용을 작성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리친 KB스타 갤럭시가 뭐 배당금 얼마 받았고 돈을 얼마 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사업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무성과 자료를 매월 이렇게 좀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게시판에 뭐 질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는 운영 이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운영 성과 보고서가 대부분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무의미한 자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재무제표, 뭐 손익계산서 사실 그런 것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좀 쉽게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관심 있는 사항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FTS의 나래지수 편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편입 요건들에 대해서 저희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아직은 저희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좀 어쨌든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호예수 이게 잡혀 있는 물량이 일단 풀려야 사실 이제 그때부터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나야 저희가 그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단 좀 제가 되게 송구스러운 거는 어쨌든 공모하고 나서 저희가 상장되는 첫날부터 사실 공모가를 미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 최소한 공모가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렇게 봐주시고 저희 KB스타 리츠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주시죠. 워낙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뭐 유튜브에 중요한 거 뭐 궁금하신 거 있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 1월 배당률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1월 배당이 7.4%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조금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이번 기수는 저희가 7개월이라서 그렇습니다. 회계 기간이 저희가 이제 회계 기간을 타 상장 리스트들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 7월로 저희가 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6개월 배당이 아니고 7개월 배당이다 보니 좀 수익률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